도브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브 비누를 사용해보려는 분들, 이미 도브 비누로 머리를 감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도브로 머리 감기 괜찮은 선택일까요? 저는 예전에 비누 공방을 운영하면서 비누랑 샴푸바를 직접 만들고 수업도 하고 브랜드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중 제품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만 믿고 10개짜리 세트를 사서 사용했다가 별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더 머리가 빠지거나 두피만 민감해졌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오늘은 정말 속 시원하게 도브 비누와 일반 비누, 샴푸바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구별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브 비누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샴푸바나 비누에 입문하시기 전에 꼭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도브 비누는 다른 비누와 달리 머리가 덜 뻗지는 것 같고 사용감도 비누와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걸까요? 도브는 사실 반은 비누이고 반은 비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누인데 비누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고체 형태의 클렌저를 모두 비누라고 부르지만 사실 고체라고 해서 무조건 비누는 아닙니다. 비누는 기본적으로 기름, 즉 오일과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 만나서 비누화라는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비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든 다양한 계면활성제로 만든 클렌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미 완성된 계면활성제를 반죽하거나 압축하거나 성형해서 비누처럼 만든 클렌징 바라고 불리는 제품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브입니다. 실제로 도브의 전성분을 보면 일반 비누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일반 비누는 주로 비누의 주 원료인 코코넛 오일, 팜 오일처럼 오일 성분이 앞쪽에 기재되거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는 알칼리성 성분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도브는 소듐 라우로일 이세티오네이트, 소듐 이세티오네이트,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 같은 완성된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주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소듐 팔메이트, 소듐 스테아레이트, 소듐 팜코넬레이트 같은 비누화 과정을 거친 비누 성분들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브는 그냥 비누가 아닙니다. 뷰티바입니다 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이렇게 비누화 과정이 없는 고체 세정제에는 솝이라는 표현 대신 클렌징 바 또는 소프리 클렌징 바라고 많이 부르면서 일반 비누와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도브는 이렇게 완성된 계면활성제와 비누와 같은 성분을 일부 섞어서 만든 하이브리드 클렌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비유하자면 김치와 겉절이의 차이를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죠. 반면 겉절이는 발효 과정 없이 양념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제조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맛도 성분도 차이가 있듯이 도브와 일반 비누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은 같지만 제조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비누는 비누화 과정을 거치면서 약 알칼리성을 띠게 돼요. 이 성질 덕분에 세정력이 강해서 피지와 노폐물을 잘 제거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분들에게는 필요한 피지까지 제거될 수 있어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도브는 주로 약산성인 계면활성제에 약 알칼리성인 비누 성분을 일부 섞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중성에 가까운 pH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세정력은 약간 낮지만 자극도 그만큼 덜해서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샴푸의 강한 세정력과 기능성 성분들로 인해서 두피가 이미 자극을 받고 지쳐있는 분들은 도브를 쓰고 나서 머리가 좀 덜 빠지네? 두피가 편안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브는 모든 두피에 괜찮을까요? 정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도브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가성비 중심의 제품이기 때문에 전성분이 사실 좀 단순한 편이에요. 보슬이나 진정 성분이 많진 않고요. 향료와 색소가 포함된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향료와 색소가 없는 센서티브 바를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얀색의 센서티브 바에도 하얀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하얀색 가루 성분이 들어갑니다.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인도네시아산 도브 센서티브 바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가 둘 다 들어가고요. 쿠팡에서 직구로 살 수 있는 센서티브 바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요. 이 두 성분은 자외선 차단력이 있어서 선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해로운 성분은 물론 아니지만 자외선 차단제 잘 안 지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물에 잘 녹지 않는 입자다 보니까 잘 헹궈지지 않으면 모공에 남아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두피는 얼굴보다 모공이 크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두피가 민감하시거나 지성 두피이신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브는 설페이트 계열의 자극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계면활성제와 비누 성분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라 pH는 중성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두피와 피부는 약산성, 미산성 환경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피 장벽이 잘 유지되고 유수분 밸런스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중성 pH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두피 장벽이 약해지고 유수분
유수분 밸런스도 흔들릴 수 있어요. 민감한 분들에게는 가려움이나 각질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지루성 두피나 트러블이 잦은 분들에게는 중성 제품보다 pH 한 5에서 6 사이의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부는 좀 오일 성분이 적어요.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피지를 부드럽게 녹이고 세정 후에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계면활성제와 함께 오일 성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오일 성분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두피의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작용, 두 번째는 세정 후에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작용. 그래서 오일이 부족하면 특히 기름기 많은 지성 두피이거나 손상모, 긴 머리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 세정력이 부족할 수 있고 머릿결이 좀 뻣뻣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도부 비누를 쓰면 좋을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향료와 색소가 없는 센서티브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강한 샴푸 때문에 뻣뻣하고 건조했던 분들, 머리가 짧고 두피에 유분이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두피에 뾰루지 같은 게 잘 안 나는, 두피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도부 비누로 머리 감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길거나 손상 모이고 좀 얇고 엉키는 모발인 경우, 두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두피인 경우, 세 번째는 모공에 트러블이 자주 나는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에요. 도부 비누로 머리 감았더니 탈모에 효과 봤어요 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부가 일반 비누보다는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고체 클렌저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좋은 입문용 제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두피 관리를 원하시고 민감한 두피이시라면 도부 비누보다는 두피 상태에 맞는 pH, 세정력, 보습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설계된 샴푸바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도부와 일반 비누, 약산성 샴푸바를 비교해서 정리했으니까요. 이 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주변에 비누로 머리 감아볼까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제품만큼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제품과 이 습관의 관계는 곱셈이랑 비슷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잘못된 사용 습관이 반복되면 효과는 0에 가까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샴푸 습관 영상도 꼭 함께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영상 위에 띄워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민감한 피부도 건강하고 좋은 피부로 가꿀 수 있는 방법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